요즘 60대도 노년이라 그러면 바로 뒤통수 후려맞습니다. 진짜. 요즘 60대는 여행하러 다니고요. 막 춤추러 다니고요. 심지어 그럼요. 막 코딩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소수의 1%가 되셔야 2020년에 테슬라 폭발적인 상승,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상승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또라이라는 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사람. 네. 우리가 또라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별개예요. 그 AI를 내가 무서워하고 자시고랑 그 상관없이 AI는 계속 발전하고 AI는 여러 군데에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무서워한다고 엘리베이터를 안 쓴다는 게 사람들이 안 쓰고 빌딩이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높아지지. 먼저 있는 사람한테 돈을 더 주는 구조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구조는 오래 기다리는 대신에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수익률을 1000% 1000% 내도 잘못된 판단 몇 번이면 아무리 만들어도 다 날아갑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부부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부부가 서로 생각이 달라. 어떤 분은 장기 투자, 또 어떤 분은 트레이더, 이게 또 부부일 수도 있고, 테슬라민데 또 아내는 테슬라를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저는 지탐님의 아내분의 투자 이야기를 책에서 보고 상당히 좀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미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기업이 되겠다. 저는 이제 그 전까지 투자를 하질 않았고 아버지가 투자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항상 전형적인 가르쳤어요. 전형적인 한국. 이게 자기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 자기가 투자를 올바른 방식으로 해서 성공하면 주변에게도 투자해 하는 거고 단타를 많이 했거든요. 그냥 그리고 이제 소문 듣고 투자고 약간 우리가 요즘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셔갖고 돈을 잃고 나서는 그 투자 쪽은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때 이제 아내랑 결혼한 지 그래도 좀 몇 년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까지 아내랑 투자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한 지 좀 됐는데 투자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몰랐죠. 와. 테슬라 이야기하고 이제 약간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서 아니 그렇게 뭐 보고서 열심히 쓰고 회사에서 일 좀 열심히 하라고 하더니 해서 내 나름대로 되게 머리 쥐어짜내 갖고 보고서 만들었는데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반영도 안 해주네. 아니 뭐 나중에는 네가 뭐 경영자가 될 거다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정작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그 확고한 생각의 틀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해주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투자 얘기가 나와서 난 주식 투자 이렇게 겁나긴 한데 투자를 좀 해봐야 되나 라고 하니까 아내가 왜냐면 테슬라를 알았으니까. 투자밖에 방법이 없는 거 같은데 테슬라인 거지. 일단 그 고민 자체는 테슬라를 염두에 두고 테슬라 투자 염두에 두고 요즘 보니까 사람들 다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것 같은데 미국 주식 쉽게 투자할 수 있나? 막 말을 하고 있었는데 2019년 아내가 투자해봐. 나 투자해갖고 돈 좀 벌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주객이 바뀌어서 제가 물어본 거죠. 언제 투자했냐? 어떻게 투자했냐? 뭘로 투자했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아내 알고 보니까 액수는 작지만 대학생 때부터 투자를 시작한 거죠. 주식 투자. 대학생 때. 제가 들은 거는 아버지가 한 말, 주식 투자하면 패가망신한다. 그것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투자를 안 하니까 현금만 차곡차곡 쌓아놨죠. 그 당시 집이 없었으니까 집이나 살까? 근데 아내 투자법을 부르니까 좀 신박했어요. 아버지랑 전혀 다르게 아내는 늘 주변에서 투자 기업을 찾았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대학생 때부터니까 200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아내의 어머니가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비슷한 시기에 지었고 평수도 비슷하고 구조도 다 비슷한데 굳이 레미안을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미안이 실제로 조금 더 비쌌다고 해요. 몇 번 같이 쫓아다녔나 봐요.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를 사람들이 선호하네.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를 사람들이 신뢰하는구나. 근데 레미안이 어디 거지?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어떤 기업이지?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지? 이제 이런 거를 본 다음에 삼성물산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이니까 화장품 많이 쓰잖아요.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본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을 주목했는데 그때 또 중국 투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또 장기 투자해갖고 그때도 수익을 상당히 많이. 그리고 이제 아내의 기준은 여윳돈. 그러니까 뭐 떨어지면 뭐 그냥 없어지면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성공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내의 특징은 가격을 안 봐요. 주가를 모릅니다. 저도 뭐
매일은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체크합니다. 재미있잖아. 그리고 이제 메인 이벤트 있었을 때 올랐나 떨어졌나 보는데 아내는 진짜 지금 물어봐도 몇 불인지 몰라요. 일단 회사를 투자하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확실하게 사라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내는 여윳돈으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좋아합니다. 테슬라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아침에 그러면 아내는 살까? 좀 현금 좀 생겼는데 그럼 달러로 바꿔놓을게. 이렇게 단 한 번도 왜 떨어졌냐,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떨어졌냐. 일론 머스크 똑바로 하지 뭐 이러면서 올랐으면 좋겠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에 딸이 출산됐는데 태어났다고 양가 부모님들이 용돈 주시고 생일 때 용돈 주시고 어린이날 때 용돈 주시고 설날 때 세뱃돈 주고 하잖아요. 다 모아서 딸 아이도 지금 테슬라 주식 갖고 있습니다. 딸은 솔직히 수익률 지금 마이너스예요. 근데 아니 얘는 시간이 얼마나? 최소 10년은 안 건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여러분 이게 선형적으로 안 올라요. 그렇죠. 하다가 이게 기가 모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드래곤볼 보면 어느 순간에 초사연 되잖아요. 그 훈련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릅니다. 뭘 보시면 아시겠네요. 2020년에 테슬라가 올라간 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뭐가 이렇게 올랐죠? 엔비디아가 그럴 만한 그 잠재력을 기존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안 오른 겁니다.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건 늦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적으로 뒤늦게 나올 때 사람들이 대중이 뛰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언제 돈을 벌죠? 그게 2년 전, 3년 전부터 남들이 욕하고 그때도 무슨 말이 있었냐면 코인 채굴 거품 꺼졌을 때 엔비디아 끝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3분의 1통화 났어요. 그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모이는 기간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자율주행 택시가 본궤도 올라가고 FSD 본궤도 올라가고 테슬라 보험업이 본궤도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순간 엔비디아가 지금 3조 달러가 넘었죠. 자, 지금이야 이게 뭐 대단하다 그러지만 400조 원짜리 기업이 10배가 그 10배가 오르는 속도가 불과 1, 2년. 제가 만약에 한 2년 전쯤에 엔비디아가 2024년쯤에 한 4천조 원 되는 회사가 될 거라 그러면 뒤통수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이미 400조인 회사야. 어떻게 이게 4천조가 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저를 신뢰를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런 기술이 있어. 그리고 제가 가끔 영상 같은 거 보여주거든요. 무슨 영상 보여주냐면 이제 FSD 베테랑 말도 쓰면 안 되죠. Supervised FSD의 영상을 보여주죠. 그러면 아내는 그냥 잘하고 있네. 그러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죠. 요즘 주가 어때? 테슬라 주가? 좀 빠졌어. 그러면 좀 살까?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투자자로서의 마인드로는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아내한테 배웠어요. 투자 기법을 배웠다는 게 아니라 마인드를 아내. 너무 좋은 커플인 게 투자 마인드가 확실한 와이프와 자동차 전문가. 그렇죠. 약간 시너지 효과가 나는. 나는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어. 근데 아내는 반대. 잘 몰라.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제 책의 앞부분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대학생이 어떻게 내가 쓰는 화장품 회사를 알아보고 그게 투자 생각을 신기해요. 했을까요? 제가 나중에 이제 책을 막 엄청 많이 읽었잖아요. 피터 린치. 이거 읽고 한 거냐고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무 똑같으니까. 근데 아니래요. 이거 저기 K-pop 스타의 JYP 박진영이 아이들 나와가지고 천재 아이들 보면서 너 어느 학원에서 배웠니? 하고 안 다녔다고. 이럴 때 더 막 미치는 거지 박진영이.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어떤 식으로 투자 기업을 찾냐 하면 아내랑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지 본대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왜 내 와이프는 왜 내 아이들은 이 제품과 이 서비스를 선택할까를 역으로 생각을 하고 물어본대 실제로. 그 다음에 그 기업을 공부한 다음에 이 기업의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을 장기 투자해서 큰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줄만 딱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 두 줄만. 아이들과 아내가 관심 있는 기업. 왜냐면 그 사람들은 투자를 생각하면서 그걸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업은 뭔가 다른 기업이 갖고 있잖아 어떤 매력이 있다는 거지. 이 제품과 서비스에는. 특히 애플. 그냥 애플이어서 사는 사람들 많거든. 저 새끼 앱등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왜 좋아하지? 를 관찰을 하셔야 애플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그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내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를. 근데 저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멋진 스승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내라는 좋은 투자 스승을 둬서 테슬라를 바라볼 때 뭐 단기적으로 오르냐 떨어지냐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았던 게 너무 큰 다행이었죠.
메인 포커스는 부동산. 왜냐면 저희가 월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부동산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여윳돈으로 조금 했던 거고 과거에 그냥 그러니까 말을 안 했는데 제가 투자 이거 주식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꺼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로 저는 감사하죠. 오히려 아내가 미리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걸 알았으면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랬어. 오히려. 주식 투자 패가망신하는 길이랬어. 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뭐야 주식 투자 뭐 이상한 데 가지고 뭐 나 몰래 나중에 막 돈 이상한 데다가 꼬라박고 돈 다 날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왜냐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특히 남편들이 아내 몰래 마통 만들어 갖고 아시죠? 막 이것저것 사고 막 하다가 아내도 모르는 빚이 생겼어. 남편이 경제권 다 뺏기고 이런 집들 막 흔하잖아요. 그렇게 투자한 사람 치고 장기 투자를 못 하거든요. 몰래 하는데 어떻게 장기 투자해요? 이게 저는 아내가 어쨌든 지지해주는 것도 아니고 같이 동반 투자자니까 같이 가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맙죠. 코코님도 한 사람의 아내분이시잖아.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된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듣고 싶습니다. 투자를 서로 전혀 아예 얘기 안 하던 시절이 있었을 거고 그쵸. 누군가가 먼저 얘기를 꺼낸 날이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숨겨서 한 게 아니면. 처음에는 말 안 하고 했죠. 누가? 제가. 왜냐면 처음에는 남편분한테 말을 안 하고. 그렇다면 걸렸다는 뜻인가요? 아내가 먼저. 그건 아니고 그냥 삼성전자 5만 원. 한개 샀는데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계좌 계산을 하고. 그 몰래 한다고는 개념이 아닌 거네. 그냥 5만 원 정도. 몰래 한다 그러려면은 그 돈이 없어졌을 때 가정의 그 경제 상황이 타격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한 돈은 이제 그 아이 용돈 모아놓은 500만 원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 계속 올랐어요. 막. 재밌었네. 그때 오픈하셨나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하다 알게 됐는데. 얘기했어.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한 시점이 주가가 되게 좋을 때였어요. 테슬라라는 게 막 우할 때 있잖아요. 2020년 여름? 막 사러 우는 거예요, 돈을. 보니까. 먼저 알려줬더니. 본인도 알아봤겠죠. 그것도 수익까지도 뭐 확인하고. 그때 사면 계속 오르니까. 저는 이제 테슬라에 관련된 뭐 책이라든지 유튜브 계속 막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부 꾸준히 하셔서 그냥 올라가니까 투자하고 무지성으로 투자하지 않으셨네요. 저는 나름대로 계속 책 보고 하고 있었고, 내 남편도 같이 막 기뻐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랑 같이 생각이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투자금까지 남편이 지원을 해줬고. 그랬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 100대 가니까 완전 돌변. 왜 안 팔았냐? 남들 다 팔 때 뭐 했냐? 그러니까 그 차이를 딱 봤더니 테슬라에 대한 농도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쇼크라는 책을 한 번도 안 봤더라고요. 계산을 그때 하는 거야. 400일 때는 계산을 안 해보다가 100 가니까 갑자기 뭐 코어가 어쩌니 저쩌니 480 배터리 나오니 안 나오니 뭐 1000만 대 2000만 대 택도 없다 이러면서 나름 그래도 공부는 하셨네요.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책이 아니라 그냥 언론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보시고 아니면 산수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480 배터리에서 그 처음에 만드는 그 되게 작잖아요. 성공시킬 때까지. 그 양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프리 프로덕션인데 저희도 선행영산이라고 설마 이런 라인을 메일로 안 깔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다일까? 다일 리가 남편보다 저희 회사 한번 오셔야 되는데 프리 프로덕션 어떻게 하는지 당연한 겁니다. 그걸로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그러니까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프리 프로덕션을 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서 문제를 보완한 다음에 메인 라인에 깔아야 돈이 덜 들어요. 모든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사사건건 충돌을 했다가 아예 대화 거부로 가셨겠네요. 이 책 안 보면 난 니랑 말 안 할 거다. 이 책 안 보면 나는 니랑 말 안 할 거다. 이것도 되게 해안인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싸울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책을 보고 대화하자. 그 책을 보면서 포스트잇에서 계속 말 써. 자기 생각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구나. 공부가 회사를 알아보는 시각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찾는 공부였구나. 한참 싸우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자기는 나한테 이기려고 막. 코코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이미 그쪽으로 편향돼 있는 상태에서 책을 보면 아무리 팩트나 좋은 인사이트가 써인 책을 봐도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코코님이 보이는 거지. 그렇죠. 거기다가 돈이 반토막 난 거. 거기서 플러스 그렇죠. 그 감정이 일단 딱 그거 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좀 어떻게 됐나요? 200이 넘진 않았으니까. 지금이요. 방송 출연 이후로는 이제 많이 이제 그거 됐죠. 그래요? 그러면 이 화성으로 입고 서서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네요. 코코님 남편분 의견을 바꿀 정도면 여기 나오신 분들이나 박 대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주가에 따라서 엄청 왔다 갔다
했어요. 조금. 주가 좀 올라가면 그래서 제 그 노래 가사 중에서 주가 오르면 워스크 천재 떨어지면 사기꾼이래 그 말이 거기서 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한 99%의 택가들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아. 유튜브에 보면 댓글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뉴스 얘기 그대로 하면서 자기는 뭐 자기만의 특별한 뭐가 있는 것처럼. 이게 진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의견이라는 게 따지고 파고 들어가면 사실 진짜 오리지널 여러분의 생각인 게 별로 없어요. 그쵸. 가용성 편향이에요. 이게 뭐냐면 많이 노출되면 어떤 특정 의견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게 진실이라고 받고 그게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고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거를 언론이 이용해서 막 과연 전기차가 정말로 화재가 많이 일어나냐. 특히 테슬라 자동차가 화재가 많이 일어나냐. 그게 언론이 만드는 가용성 편향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들어 제끼고 막 그 부정적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트윗이 막 전파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막 띄워주잖아요. 부정적인 의견 하나 보면 부정적인 의견만 최다 올라가니까 정말로 본질적인 게 뭔가. 그러니까 그 생산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거를 많이 보시고 남편분 비난하는 것처럼 얘기가 흘러가는데 다 그래요. 다 그래요. 99%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1%가 되셔야 2020년에 테슬라 폭발적인 상승, 그 다음에 2023년 말부터 2024년에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상승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또라이라는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 우리가 또라이. 대중심리라는 표현이 되게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대중심리가 다수의 편, 메인의 편이라는 의견을 써요. 아닙니다. 대중심리는 원래 되게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수의 이 편에 있어야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만의 인사이트를 갖고 소수의 편에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대중심리에 내가 휩쓸리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30년 전에 좋은 대통령이 누구였냐? 집값을 낮추는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었어. 그러니까 연설만 하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근데 그때 서민이란 대중이잖아. 대중의 반대편에 서서 야, 이거 집값을 낮추는 대통령이 좋은 게 아니라 집값을 높이는 대통령 편에 서서 내가 먼저 집을 사놓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투자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들 집값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집값이 낮아지기만을 바라고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니 결국은 집값은 낮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으니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집을 다 안 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별개예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AI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 AI를 내가 무서워하고 자시고랑 그 상관없이 AI는 계속 발전하고 AI는 여러 군데에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무서워한다고 엘리베이터를 안 쓴다는 게 사람들이 안 쓰고 빌딩이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높아지지. 그러니까 감정을 내려놓고 투자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사회의 현상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경제적인 구조를 봤을 때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서민, 우리가 말하는 그 대중 서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70%, 80%, 90%가 뭐죠?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진짜로 떨어지면 다 난리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부동산을 살려고 쌓아놨던 그 빚 있잖아요. 그 빚을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구조로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이자를 못 갚아서 막 집이 막 경매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폭락하고 이게 패닉이 오거든요. 그러면 뱅크런처럼 사람들이 막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못 건드는 거예요. 이미 못 건드는 수준이 왔어요.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전, 세상이 변하는 발전에 역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그렇게 해서 기술의 발전, 세상의 그 발전의 방향성 그대로 아내분은 투자를 하시는 거고. 네. 나는 거기에 올라타야지란 항상 아내는 그 생각이에요. 빨리, 그리고 먼저, 그리고 길게. 장기. 네. 남보다 먼저 올라탔으니까 길게 있어야 돼요. 장기 투자자라는 게 버틴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남보다 미래에 대한 변화를 빨리 캐치해서 먼저 올라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기다리고 거지. 있으면 열차가 알아서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먼저 있는 사람한테 돈을 더 주는 구조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구조는. 오래 기다린 대신에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거 하면 또 다음 열차 찾아보시고. 테슬라 같이 또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테슬라 전엔 저는 애플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시고 또 새로운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 또 심어 놓는 거예요, 씨앗을.
그런 식으로 좀 투자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10배 오르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 엔비디아로 보여줬잖아요. 기업을 3개만 찾아서 그 기업이 10배씩만 올랐다고 생각하면 몇 배가 되죠? 1000배가 되죠. 1000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초기 투자 자금이 1000만 원이었다고 해도 그럼요. 1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5년에서 10년 정도의 텀으로 기업 3개만 잘 고르시면 먼저 여러분들은 열차에 탑승이 있다, 앞좌석에 탑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하냐? 확신이 있어야 돼. 아, 근데 지탐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아, 근데 이것도 10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불안하잖아. 이 불안함에 일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투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투자를 이어가는 거잖아.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뉴스 보기 이러기 시작하는 거야. 언론이나 그 소셜미디어에서 막 떠들고 욕하는 그런 거를 보지 마시고 테슬라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면 저는 오히려 배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악플에 1도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악플 수준에서 나오잖아요. 기본적인 정보 체크도 안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보다 테슬라 공부를 훨씬 많이 했는데 그 공부를 한 결과로 난 테슬라를 투자해. 그러면 너는 테슬라가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만큼은 공부했어? 아니면 내가 공부한 거에 반? 3분의 1 정도라도 공부했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경 써야 돼요. 왜 그렇죠? 그분들을 위한 채널이에요. 이미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은 지금 우리 이상으로 고수들도 많고 다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공부가 되신 분들이야. 어떻게 보면 이 영상 안 봐도 돼, 이분들은. 그분들의 그 악플에 흔들리지 말란 뜻이죠. 저한테 하는 악플이지만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이거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 댓글 보고 흔들려요. 저는 그 정확히 알거든요. 이렇게도 장문 다시죠. 그러면 제 영상 잘 30분, 40분간 잘 봤다가 댓글 어떻게 달렸는지 볼까 하면 댓글 심지어 100개 중에 95개, 96개는 좋은 댓글이거든요. 근데 그 댓글 2-3개 댓글 수준이에요. 똥 싸지는 댓글 수준이에요. 그냥 똥 여기다 푹 싸고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댓글의 수준. 수준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피해 가시면 돼요. 우리가 이 길거리에 변이 있으면 막 그거 갖고 저희가 막 멘탈이 흔들리나요? 그냥 피해 가면 되죠. 여기 누가 똥 싸놨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는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공부에 확신이 생기면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어떤 주식을 공부하시건 어떤 자산을 갖고 있건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책 이 영상이 가이드입니다. 도슨트예요. 테슬라를 왜 투자해야 되고 테슬라를 왜 응원해야 되고 테슬라를 왜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시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저는 그 시각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책을 쓴 것 뿐이에요. 저랑 똑같이 생각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가 좀 많이 돌았는데 혹시 부부시면 혹시 근데 한쪽만 투자하고 계시면 혹시 이렇게 코코님처럼 약간의 트러블이 났다라고 하면 배우자에게 제 책을 선물해 주겠습니다. 저도 아니면 제가 읽고 배우자도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댓글도 몇 개 제가 받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서로가 테슬라를 이해하고 서로가 의견을 맞춰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정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가정에 가까워진데도. 왜냐면 그냥 몰래 투자하다가 가세가 기우는 집들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투자했던 그 경험이 있던 게 굉장히 큰 행운이었고 만약에 코코님의 남편분이 지탐님이야. 이런 지혜를 갖고 있고 테슬라남이고 그럼 제가 여기 안 왔겠죠. 여기 올 일이 없었겠지. 그거 백그라운드 설명 다 돼 있나요? 부산에서 여기 올라오시고 그 대표 다 있죠. 영상이 있나요? 네, 있죠. 네네네. 그렇어요? 제가 여기 올 이 대화를 늘 집에서 남편과 다 하는 거야. 굳이 내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막 준이치님 만나고 박 대표님 만나고 저를 만날 이유가 없죠. 일단 처음에 노래를 안 만들었을 거고요. 화가 안 나는데 노래를 왜 만들어요? 그 노래 덕분에 좀 뜨지 않았나요? 엑스나 이런 데서 그 영상 노래가 아니었다면 제가 코코님을 못 알아봤지. 요즘에 그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좋아. 남편분께서 코코님 투자하는 것까지 막 다 뺏고 팔라고 해갖고 막 진짜로 팔아버리고 그렇게까지 안 한 것만으로도 훌륭한 남편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늦게라도 남편분께서 여보 자기 말이 맞았어라고 할 날이 올 거거든요. 서로 의견 충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좋죠. 그러면 투자는 투자대로 성공하고 코코님은 어쨌든 초반에 남편분께서 이렇게 반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컨텐츠도 찍게 되고 테슬라에 진심으로 투자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투자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오히려 좋아.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이 화성으로 이코 소설이 나오니까 남편분도 이 영상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지탐님 이야기도 아마 이번에 충분히 다 들으셨을 거고 계속 이 투자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저는 반대했으면 화가 안 나요. 주가 올라가니까 살아있다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일희일비하니까 거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테슬라 싫어할 수 있지. 일관적이지 않대도 그게 짜증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거란적으로는 그분은 테슬라는 기업의 가치를 보기보다는 무조건 빨간색이냐 수익률 파란색이냐 오버슈팅하면 팔아야 된다. 팔아놨다가 떨어질 거니까 그때 다시 사야 된다. 그냥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거. 근데 저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아내가 아니었으면 저희 그 단기 투자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 배우고 테슬라는 단기로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론 머스크라는 그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딱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서는 일론 머스크만큼 안 좋은 변수가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겠네라고 하다 보니까 다 돼요. 세 자릿수 수익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쉬워요. 쉬운 거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현인들이. 주식시장은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수익률 몇 프로 이게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수익률을 1000% 1000% 내도 결국에는 계속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 몇 번이면 아무리 만들어도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워렌 버핏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처음에는 워렌 버핏이 돈이 많아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워렌 버핏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굳건히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게 저는 존경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오래 남아있으면요 돈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기업에 먼저 올라타고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는 돈으로 액수가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0배면 1000만 원 갖고도 1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긴 싸움이다 생각하시고 나는 죽을 때까지 투자한다 라는 마인드로 요즘 60대도 노년이라 그러면 바로 뒤통수 후려맞습니다.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후려맞아요. 진짜로. 요즘 60대는 여행하러 다니고요. 막 춤추러 다니고요. 심지어 막 코딩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야. 인생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아닌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왜 이번 달에 안 올라? 왜 내년에 안 올라? 왜 뭐 1, 2년 뒤에 안 올라? 나 투자한 지 2년, 3년 됐는데 왜 안 올라?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 저만의 방법이 뭐냐? 환경을 싹 바꿔요. 저는 제가 5년 전부터 운동을 하는데 저를 안 믿어요. 나의 의지를. 이거 얼마 안 간다. 나의 의지를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다 헬스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막 만들어요. 주위에 다 운동만 하는 거야. 그리고 헬스장에 있는 PT 강사님하고 친해져. 두 번째는 책을 계속 읽어야 되잖아. 책을 내가 지속적으로 1년에 52권씩 읽을 거라고 절대 믿질 않아요. 우리 전 직원이 매달 책 한 권을 선정해서 같이 읽어요. 직원들이 다 책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주위 모든 사람들 다 책을 읽어.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이 투자. 저는 제가 아무리 테슬라를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제가 외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절대 안 믿어요. 그럼 내가 20년 투자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내 모든 주위 친구들이 다 투자하게 만들고 다 장기 투자가 돼 있으면 돼. 그럼 나는 그냥 같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지금 이 채널을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 계속 모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이런 친구들만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위대한 기업인 거 같이 계속 확인하게 되고 우리한테 10년 투자는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환경을 싹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 5년이 넘었는데 테슬라 투자하면서 진짜 그 5년간의 주식 차트를 보면 환장하거든요. 환장하죠. 네, 환장해요. 근데 저는 5년 동안 테슬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기억이 잘 안 나요.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서 잠을 못 자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뭐 아내랑 싸워갖고 잠 못 잔 적은 많아요. 네, 근데 싸우세요? 그럼요. 제가 처음 2019년에 투자했을 때 그때보다도 테슬라가 훨씬 더 많은 일을 높은 수준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테슬라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상의 변화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끌고 가야죠. 끌고 가는 사람은 0.1% 정도고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끌고 가는 사람과 같이 가는 사람. 그게 제일 좋은 같이 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투자 제일 편하죠. 자극적으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5조 원을 아낀 사람이다. 저거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저거 마케팅 비용 세이브하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테슬라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똑똑한 거다. 네. 땡큐죠. 저는 그거를 알고 나서는 마음대로 설령 그게 부정적인 거고 내가 듣기에도 별로인 거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땡큐. 그래 열심히 그렇게 바이럴 일으키고 노이즈 일으켜서 돈 많이 세이브 하세요가 되는 거니까요. 요즘은 전기차 사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소비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전기차가 아닌 사람들이 전기차로 지금 많이 바꿔 탈 거잖아요. 네. 그때 나의 부의 증식을
그렇죠. 거기다가 올라타서 같이 그렇죠. 하면 얼마나 좋아요. 큰 흐름은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그렇죠. 어차피 일어날 현상인데 테슬라 차량을 사야지? 그러면 리뷰를 뭘 보냐면 자동차 리뷰어들 그 리뷰를 보거든요. 마력 토크, 무슨 시트의 푹신함,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를 볼 게 아니라 내가 테슬라 차를 사는 이유는 테슬라의 가치를 보고 산다 그러면 테슬라라는 기업을 좀 공부하셔서 FSD 경험해보고 아니면 오토파일럿이라도 경험해보고 차를 샀어. 나는 테슬라에 관심이 없었는데 와 이게 새로운 세상이구나. 이 차는 이동수단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점점 발전하네. 업데이트 일주일 뒤에 또 업데이트 됐는데 더 좋아졌어? 더 좋아졌어? 그리고 막 터치되고 막 거기에 앱도 막 깔려있고 차가 생긴 것만 똑같고 본질은 다르구나. 그러면 테슬라라는 기업에도 투자를 해볼까? 모델 3 사시는데 6천만 원, 7천만 원 쓰시고 테슬라 주식에 600만 원, 70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쓰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6천만 원이 있어. 6천만 원을 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산다. 그리고 나중에 수익이 크게 생기면 그 돈으로 차를 산다. 이것도 좋아. 네, 전 근데 그게 6천만 원 있어. 넘버원이죠. 근데 차를 먼저 사. 네. 차를 먼저 사면은 또 이 기업에 또 미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차를 갖고 나면 나중에 주식을 안 살 수가 없게 돼. 좀 늦더라도 이 방법도 좋아. 네, 그 방법도 좋습니다. 네. 네. 제가 2010년도에 애플폰을 샀거든요. 네. 소비자로서 끝났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투자를 알았으면. 그렇죠. 근데 지금도 소비자로만 끝난 사람들도 꽤 많아요. 많죠. 차만 좋다고 그냥 칭송하고 100만 원이 있을 때 애플 아이폰을 살 건가? 애플 주식을 살 건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부의 그 증식과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되게 아쉬워했어요. 유학생활 때 그때 이제 아이폰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 현장에 있잖아요. 본토에 있었는데 뭐 그래 뭐 하면서 그냥 넉넉히 앉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테슬라 투자할 때 애플 주식 어떻게 됐을지 그러니까 막 이런 그랬으면 아마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그 유학 자금 중에 아껴서 일부 자금 거기다 넣었으면 몇 년 뒤에 어머니 유학 자금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유학 자금 자체를 애플 샀으면 유학을 왜 가? 그 여유 자금이라도 제가 아끼고 해서 넣고 했으면 지금 이미 저는 돈 걱정 안 하죠. 이미. 그러니까 알았더라면. 근데 여러분 이런 기회는 계속 오고요. 더 크게 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정보혁명, AI혁명이 더 크게 큰 범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돈은 계속 늘어나고 왜냐면 돈 계속 찍어내잖아요. 모든 전 세계 그 은행들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테슬라 투자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애플 투자 늦게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 없어요. 지금부터 생각하면 또 오는데 또 안 늦었어요. 전혀 늦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제 영상 보고 무조건 무지성으로 제 말 괜찮은데 하고 그렇게도 하지. 저는 그런 거 절대 권하지 않아요. 충분히 공부하시고 좋은 책, 좋은 자료 많으니까 저는 X 되게 추천하는 게 X 들어가 보니까 정말 테슬라에 대해서 인사이트 가지신 분들 많아요. 책도 내셨죠. 레이어드님, 그 다음에 테슬라 조아님, 오한마님, 테슬라 주식 커뮤니티 하시는, 그 다음에 돈생 강사님 이렇게 인사이트 가지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분들의 글 꾸준하게 따라가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투자하시면 수익은 덤이다라고 느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거든요. 저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슬라로 얻을 수익보다 그게 더 가치가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 언론을 보는 눈, 일론 머스크가 어떤 존재들과 싸우고 있는지 슈퍼차저에 대한 그 정부들과 기존 레거시 자동차 사업들의 그 어떤 흑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로 제가 생각한 것만큼 수익 못 나도 저는 테슬라에 대한 후회가 절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많이 배웠어요. 일론 머스크의 시각을 배웠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얻어가는 게 많다. 돈을 번다라는 개념 이전에 돈은 보너스고 테슬라에 투자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시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나는 그 근본 원리를 알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수익과 상관없이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